지금 우리가 4월 달에 이 타이틀을 보면 재료를 품은 종목군이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대 패권을 다 주고 있죠. 첫 번째 뭘 주고 있나요? 화폐 패권을 주고 있습니다. 1944년도 이후에 브리튼 우주 협약 이후에 달러가 기축통화로 확정이 되면서 지금도 전체 마켓시어에 대략 한 50% 내외를 차지한 것이 바로 달러 결제, 바로 화폐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들고 있냐면 미국은 군사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직 2등부터 10등까지의 전체적인 국방력을 다 더해봤자 미국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패권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쉐일 혁명이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평시주법.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석유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뭐 빨대만 꽂으면 위에서 파이어하고 불이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수평시주법과 소위 수압 파쇄법을 이용해 갖고 쉐일오일을 캐내면서 3배 패권을 다 가졌습니다. 미국은 자기네가 다 가졌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 새로운 패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반도체 패권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백악관에서 전부 다 모의 그랬죠. 근데 이걸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그렇죠. 이게 경제부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자로서 이걸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반도체를 그냥 경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인텔이 갑자기 파운드리 안 한다고 그러다가 왜 파운드리 한다고 할까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니 뭐니 왜 다 부를까요? 바로 그것은 이 반도체 굴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반도체 패권이 결국 네 번째 4대 패권으로 등장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빅픽처를 본다면은 굉장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겠죠. 우리나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삼성전자죠.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면 뭐 거기에 연결된 종목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떠오른 종목이 바로 원익 IPS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오늘 주요 종목군단들은 주요 핫테마가 있는 종목에 연결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프 잠깐 보시죠. 지금 주가가 약간 다소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옆으로 벌써 몇 개월째 옆으로 길면서 기가 조정 받은 상태 놓여 있고 또 밑에 하단의 마틴의 구간을 보면 얘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주가가 상단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밑으로 조정받아도 하단에서는 역시 줍줍할 수 있는 이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삼성전자 저쪽 중공의 그 어디입니까? 시안의 공장이죠. 그다음에 이 중국도 한번 보십시오. 그 시안 같은 경우는요, 막 모래바람이 막 날린데도 거기다가 지금 공장을 쳐놨어요. 물론 지금처럼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겠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위의 모양을 보면 과연 백악관에 어떤 얘기들을 받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증산 문제가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피부가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캐파 증가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와 연결된 이 종목을 우리가 보셔야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역시 뭐 평택에도 삼성 있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메모리 이쪽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특히 그 메모리 쪽 분야에서도 낸드 쪽보다는 이 D램 쪽 이쪽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쪽은 굉장히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꼭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반도체가 이제는 3대 패권이 아니라 4대 패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럼 반도체 종목군단들은 짧은 파동이 아니라 긴 파동으로서도 필수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원익 IPS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그린케미칼입니다. 탄소 배출 관련주로 최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장 8.9%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15,150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그런데 아마 탄소 관련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이 방송에서 소개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그 효성 첨단 소재 아마 이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축구 선수들이 공을 몰고 할 때 뭐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혹은 뒤에다가 백패스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골대가 어딨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소위 빅픽처의 그림입니다. 그럼 지금 세상은 어딜 향해서 나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 향해서 나가고 있다 생각하세요? 역시 이 기후온난화 문제죠. 지금 기후온난화가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다.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이 태양열이 내리쬐었을 때, 지구로 내리쬐었을 때 일정 부분은 이걸 갖다 흡수하지만 상당 부분은 또 반사해서 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녹아 내려가는 바람에 이게 제대로 이 반사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와 연결된 겁니까? 바로 기후온난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지금 4월 달이죠. 이제 조금 있어서 만약에 모든 것이 좀 풀린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차 몰고 놀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만간 보면 또 틀림없이 산불 얘기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산에 갈 때는 이 부시가 되는 건 가지가지 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억울한 게 뭐 불을 지피다가 불이 난 게 아니라 자동차가 이 외곽을 달릴 때 그 코너링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걸 밑에서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러면 스파크가 마른 데 붙어갖고 산불이 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지구가 대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또 보십시오. 샨샤떼 문제 분명히 또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그린 에너지와 연결된 것은요. 그냥 뭐 잠깐 어떤 매물권 됐을 때는 약간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장투의 개념으로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 그린 케미칼 그래프 잠깐 보시죠. 역시 밑에 마치 넓어지고 있고요. 하단에서는 저점 매매서가 형성되고 있고 특히 국제 과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화학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 또는 바이오 원료로 전하는 소위 탄소 자원화 기술을 계속 개발 중인 회사가 바로 뭐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죠. 그린 케미칼입니다.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위거나 아니면 에코프로나 뭐 이런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밑으로 조정을 줄 때. 다만 이제 제가 계속 부탁드리지만요. 제발 아침에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시가들이 좀 내려올 때 분할해서 2, 3일 정도 나눠서 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관련주 그린케미칼 만나보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유니온입니다. 어제장 11.46% 두 자릿수 오름폭 보이면서 9,5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생산 중단 소식에 대체제인 페라이트 마그네트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어떤 흐름 예상하실까요? 네, 뭐 유니온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히토류 금속 관련된 것은 뭐 다 알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시성에 히토류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또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린란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 아주 우리나라 면적에 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되는 면적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서울시장 선거했을 때 거기는 총선이었었어요. 근데 야당이 여당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어떤 관련이 되는 거냐? 여기가 아주 히토류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나라, 구민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너무나 혹한이고 그런 부분인데 바로 여기에 선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이 뒤집어진 게 어떤 부분과 연결되느냐? 이게 미국과 중국의 또 패권과도 사실 연결되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10시 30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야당이 이겼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여당은 뭐냐면 히토류를 갖다가 계속해서 생산해서 결국은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쪽에다가 비중을 뒀던 데인데 여기가 이번에 지고 야당이 이겼는데 야당은 뭐냐면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지금 이 오염 때문에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해서 이걸 갖다가 중단시켰던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어쨌든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 아니면 또 이렇게 생산하던 데서 이걸 또 이 정권 소위 여야가 바뀌면서 또 이 정책이 바뀌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각광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핫이슈 세 종목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 93만 5천 원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외국인의 오랜 매수세가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신작 출시를 통한 실적 성장성이 매우 클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세요. 계속 들고 가면 매수 단가 터치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그래프 곧바로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가격이 여기 그 10만 원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건 이미 여러분들 아시죠? 리니지엠 롤백의 불매운동 등 뭐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것도 또 한번 보시죠. 여기서 딱 어디서 뜨고 있냐면 여기 마틴에서 뜨고 있죠. 이제 얘는 다시 밑에서부터 반등을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소울2 요게 이제 곧바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6월 달에
트릭스터 M이 또 출시가 되고 있고 이런 새로운 작품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위로 올라가면 다시 또 직종 고점 때 이걸 부효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또 올라가면 부효음이기 때문에 두드려 맞는데 여전히 얘도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서 다만 직종 고점 때 근처에 갔을 때는 물량을 좀 주로 놓는다라고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NC소프트 만나보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예스24입니다. 매수가 18,05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전일 11%대 강세를 보이면서 19,150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 도서사업 부문 성장성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는데요. 시청자님 매수 단가를 봤을 때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현재 수익 중이신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스24는 우리가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국금융지주랑 마찬가지로 이게 카뱅 관련된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된 종목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 IPO 관련된 창투사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요 예스24가 요 근래에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요거 잠깐 하나 여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얘도 키포인트는 보십시오. 제가 계속 마틴을 공부하시라고 하는데 딱 요 마틴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위로 이렇게 장대몰 줘버리니까 주가가 아주 제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 세팅했던 종목군 중 하나일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위로 이제 롱을 보인 다음에 숏을 줄 때 이때 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요. 위로 갈 때 이 앞에가 가계 말중이 한 2만 원 정도에 걸쳐 있죠. 그래서 일부는 여기 한 2만 원대 내외에서 타격도를 보시는 거 좋은데 여기서 약간 타격도가 둔다는 줄 좀 준다 그러면 일부는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위에서부터 5일선 쌍봉을 줄 때까지는 좀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